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이 마치기 전에 오늘 또 다 처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한화솔루션입니다. 태양광으로 좀 믿고 보는 한화솔루션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1분기, 2분기 태양광주들의 실적이 좋았잖아요. 앞으로도 믿어봐도 괜찮은지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오로일치가 되었고요. 확실히 그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주들이 물론 좀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한화솔루션이 고점 대비는 덜 내려왔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솔루션 고점 대비 조금 하락은 했지만 딱히 이제 찾아볼 만한 악재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태양광에 관한 이제 시장성을 좀 더 이제 저는 믿어봐야 된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조금 금지한다는 소식과 노드스트림 폭발로 이슈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여느 때 없이 가장 관심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에너지화로 좀 더 이제 사업성을 확대를 하려고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태양광 전망치를 조금 보게 되면은 산업 모멘텀이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지금 181기가와트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25년에는 전체 222기가와트까지 전차 태양광 발전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제 국내 태양광 기업들 뭐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을 초대를 하면서 한미 태양광 동맹을 또 강화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자국 내에서도 지금 태양광 구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쪽 매출이 그다음 동남아 쪽 매출이 좀 견고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장 이제 수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IRA 법안으로 이제 미국 내 공장이 조금 완성이 되게 되면은 상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 2억 달러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상황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해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국내 생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 4만 3천 기가와트 아워로 전체 생산의 7.5%를 조금 차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대비를 하면은 약 3배 정도 상승한 수차입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대처하기 위해서 태양광만큼 빠르게 설치를 하고 생산 단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에코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장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거래일보다 6.2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되게 많은 증시 종목들의 무덤이었는데 네. 오히려 에코프로는 그 기간에 올랐습니다. 북미 재활용 사업 진출이라는 그 모멘텀 때문일까요? 무엇을 봐야 될지 향방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의견은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는 에코프로 BM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양극재 쪽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SK온의 자금 조달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했습니다. 거기다 한국 정부에서 기술 수출 불허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주춤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환경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좀 많이 커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 사업은 그때도 이제 이슈에서 다뤘던 적이 있지만 바로바로 이런 재활용 배터리, 폐배터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한참 좀 지나야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에 확고하게 2차 전지 쪽은 방향성이 잡혀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지금 높은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현재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에코프로 뭐 실적도 무난하게 좀 잘 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540억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도 90% 가까이 증가되는 모습들 나오면서 폭발적인 환경 부문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견조했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지금 계속 조금씩 증가하면서 작년에 865억 냈는데 올해 5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성장 정말 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연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정말로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도 이제는 놓치고 보면 안 되는 그런 기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두 분 모두 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어서 세 번째, SM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엔터주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중에서 SM이 크게 오른 거는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가 나왔어요. 사실 주주분들에게 있어서 이 라이크 기획은 돈 먹는 하마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약 종료로 인해서 오늘 13%나 장중에 급등했는데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주시죠. 여기는 엑스로일츠가 됐네요. 이걸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종료에도 큰 매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맞아요. 사실 재료 소멸로 저는 조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주식은 이제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건데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라이크 기획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가 종료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확정 공시가 나와서 12월 31일을 끝으로 라이크 계약 종료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라이크 프로듀스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년 한 240억 정도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매출을 항상 가지고 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12월 31일 종료 후에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좀 더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는 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차트적으로 조금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일봉상 60일 기준을 좀 돌파를 하였다가 다시 눌리는 조금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60일 120선에서 딱 지금 멈춰 있는 모습인데 재료도 소멸되었고 앞으로 좀 이 종목을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지지선을 조금 넘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SM에 대해서 오늘 매도 의견을 준 거는 재료가 소멸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동일한 입장이신가요? 네, 조금만 첨언을 해드리면은 네. 뭐 이제 조기 계약 종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외국인들 매수 오늘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장중에 좀 매도 전환했던 것 같아요.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중기, 장기 이평선, 61선, 121선에다가 화면에서 보이는 분홍색 상단 7만 1,000원에서도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7만 1,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됐을 때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M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장 마치기 전에 매수할 종목은 뭐가 있을지 다음 주 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스킨에서 바디로, 피부에서 체형. 맞아요. 약간 네네. 몸매 관리. 네, 그쪽까지도 갈 수 있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세 글자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인말이. 네, 그리고 네.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겁니까? 그렇게 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요? 루트로닉과 나노 신소재 이렇게 두 종목 갖고 오셨는데요. 루트로닉의 장점, 지금 스킨보다 바디다. 그 네.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스킨이 맞아요. 근데 이제 바디로 넓혀져가는 전체적인 우리의 체형 관리를 해주는 회사로 바뀌어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이 작년에 14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년도에는 35조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예상보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나이가 들고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젊고 예쁘게 살기를 원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점점 더 증가하는 GDP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가고 있고요. 고령화가 가속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브랜드 인지도 자체도 굉장히 강화되면서 의사들이나 이런 피부과에서 선택을 많이 받는 그런 지금 기업이 되고 있죠. 국내 1위 점유율 가지고 있고요. 50% 이상이에요.
있거든요. 글로벌 5위의 미용 의료기기 업체로 지금 발돋움을 한 상황에서 수출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남아나 이런 쪽들이 아닌 선진국 쪽,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쪽들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말에 신규 공장 착공 들어가는데 24년 완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 능력이 2배로 딱 증가가 되네요. 2,500억에서 5,000억까지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3월에 이제 국내 출시한 신제품 더마V 글로벌 10개 기관의 인허가가 됐는데 굉장히 반응이 초기에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군의 미국 수출 증가되고 있고요. 2분기에 유럽까지 가세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선진국의 매출 비중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관계없이 시장과 함께 눌렸을 때 우리는 이런 업체들에게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루트론이 오늘 장의 흐름도 좋은데요. 여기서 종가 매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은 매수는 조금은 이 지금 시장이 대득게 바운스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15,000원까지 열어놓고 현재가부터 천천히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만 원 돌파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순이익 500억의 PER 14배 적용한 시총 주가로 봤을 때는 한 26,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보고요. 손절은 최대한 좀 짧게 한 8% 이내에서 본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루트론이 지금 시장이 좀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15,000원 그 사이에 계속 분할 매수를 천천히 들어가겠다. 목표 주가는 26,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도전과 함께 나노신 소재를 꼽았습니다. 저희 채팅방에도 시청자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나노신 소재, 사실 지금 하락장에서도 조금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주가에 주식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을 조금 보이는 것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들입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고점 대비 조금 하락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는 조금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반기 실적 또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 부분에서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이제 배터리 쪽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이 양극재, 음극재 중에서도 나노신 소재는 CNT 도전제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분야 모두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 소재에서는 보통 이제 3원계의 원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CNT 도전제를 조금 사용할 경우에 사용량을 지금 5분의 1로 조금 줄여서 그 나머지 공간에는 양극재를 채워서 배터리 효율이나 아니면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CNT 도전제입니다. 또한 지금 음극재에서도 지금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기존에는 승용차 위주에서 이제 SUV나 아니면은 이제 트럭이나 하는 것으로 좀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당연히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충전 속도와 수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극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흑연 쪽으로 보통 음극재 구성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은 실리콘 쪽으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 LG 엔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가 가지고 있는 팽창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이런 소재 쪽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매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20년도 매출, 21년도 매출 점진적으로 CNT 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12%, 17%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하반기 정도 예상이 나오게 되면은 한 30%까지도 매출액 부분을 참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국내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의 이제 캐파를 한 2배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또 IRA 관련해가지고 미국 켄터키 주에 2025년 완공으로 지금 CNT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사업 분야를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CTO 분야에서도 조금 강점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CTO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패널 부분에 조금 사용이 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계속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 쪽으로도 매출 확대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3분기에도 영업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 그리고 이슈성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어 5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한 10만 원 고점을 조금 달성을 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120일 근처에서 굉장히 지지를 잘해주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조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전고점인 97,000원을 목표가, 그다음 손절가는 전 저점인 7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를 두 번째 마감에 살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쭉 훑어봤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장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궁금할 텐데요. 기관 쪽의 매수매도 대표 특징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관 쪽에서 많이 산 종목 보니까 전부 다 2시 반 기준 가집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카카오가 4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를 일단은 1시 반, 3차 가집계까지는 수량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늘려가면서 샀어요. 근데 4차가 되니까 꺾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수량을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하게 수량은 끝나봐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카카오도 소량 2시 반 기준으로는 줄어든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게 2시 반 이후에서 3시까지 더 줄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다가 순매도 전환을 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을 아침에 많이 사다가 지금 전체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매수는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삼성전자가 또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35만 주 이상의 매수가 외국인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 좀 우호적이라고 보이고요. 신한지주도 25만 주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매수가 다시 가동이 됐어요. 18만 주 이상의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들 나왔고요. 오늘 천무에 대한 폴란드의 또 계약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상태에서 방산주들을 더 자극하는 이런 요인들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는 카카오뱅크 쪽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1시 반 이후로는 살짝 꺾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보험이라던가 연기금 이런 쪽들은 오히려 매도세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장을 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PER을 봤던 성장주들도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 살펴보면은 대한항공 좀 많이 매도했어요. 지금 대우건설이 더 많이 잡혔네요. 19만 주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도 13만 주, 그 밑으로는 SK스퀘어, JR글로벌 리츠, SK리츠 등을 9만 주 가까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매도 종목 빠르게 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 종목,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HMM이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11일 날에 25년에 HMM 민영화를 계획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다음 매수 종목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1년 동안 유예한다는 이슈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종목 상위 종목으로는 현재 남산알루민 4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의 가격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이슈가 됐어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그 매물이 조금 출현한 모습으로 매도세가 풀이가 됩니다.
남선 알루미늄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는 2% 초반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08.23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4% 안팎의 급등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77.5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내리면서 1,428원대까지 내려온 것, 그리고 사실 시장에 큰 호재는 없었지만 우리가 불안해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간다라는 점에서 반발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